수익률의 나침반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오늘은요, 우리 증시에 들이었던 상장 폐지 먹구름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 시즌을 맞아서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인한 감사 의견 비적정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에 증시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장 폐지 유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불안감이 많으실 것도 같다는 생각 가져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 의견 거절에 의한 영향이 언제까지 갈지, 또 유예 제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불기능 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예 제도에 대한 도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유예 제도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살짝 설명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 짧게 한번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가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감사 의견에 대한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한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 과정이 없으면 바로 한 일주일 정도의 정리매매 이후에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신속한 어떤 퇴출행 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또 회사에서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가처분 신청 같은 것들을 넣었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채 나오기 전에 이런 절차들이 마감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소액 주주들이라든가 일반 주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장치, 또 하나 그 기업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가지고 오늘 금융위에서 이 방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에 대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1년 정도의 어떤 개선 부여 기간을 부여를 해가지고 내년도 다음 차기 시즌에 어떤 감사 의견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개정이 됐다라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의견 거절 영향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 여파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또 유예 제도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 이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평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강문숙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 감사제도 이후에 지금 6개월로 기존에 됐던 부과됐던 기간이 이제 1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사실 이 소식이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대표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 이제 소액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케어젠이나 라이트론이나 뭐 KD건설 이런 종목들이 거절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케어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은 기업이었었고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전혀 정말 그렇게 거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또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가 굉장히 꽤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절이 나오기 직전에 증권사에서 또 이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기술적이나 또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를 했던 기업이고요. 신용 부분에 있어서도 신용이 거의 6% 이상 입각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가 되게 된다라면 신용 물량들도 많이 지금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라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이 유예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된다라면 기업이 이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래 정지되는 기간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들은 역시 뭐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소명하는 금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과연 이런 어떤 유예된 부분들이, 유예 제도가 우리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에 있어서 플러스인 부분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는 과연 이게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냐 했을 때는 별로 플러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조금 이따가 추후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감사 보고서 시즌에 있어서는 개미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가 주총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총이 보통 3월 말 정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을 보면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들이 이유 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정상에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사실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갭상승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3일 정도 하락하는 그림이었었는데 사실 장중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돼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사실 다음 주 말까지 계속 시장의 분위기를 흐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사 보고서가 주총까지 또 이제 마지막까지 지연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지연 제출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었죠.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최종 4월 1일까지는 지연 의사를 밝힌 회사들도 4월 1일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명확히 보시고 또 이 유예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강은숙 대표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우리 김병정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경 겨절 상장 폐지의 먹구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들여질지 김병정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네, 뭐 우리 감 대표께서 이제 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중요한 내용은. 네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첨부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다들 이제 이 감사 보고서 이제 제출 문제에 대해서 문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이제 떨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주총 한 일주일 전까지 이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감사 의견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감사 의견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회계사가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적정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제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표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종류에는 이제 뭐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눠요. 뭐 적정도 있고 뭐 한정도 있고 부적정도 있고 이제 의견 거절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적정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이제 될 만한 것이 바로 이제 의견 거절이죠. 뭐 의견 거절은 뭐 거의 뭐 바로 이제 상표하고 바로 이제 연관이 된다. 바로 이제 연관이 되게 아주 이제 치명적인 것이죠. 치명적인 것인데 이러한 이제 그 예년에 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올해부터 이제 그 외부 감사 법인이 감사법이 시행되면서 그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이제 감사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상장 폐지를 이제 통보를 이제 받으면은 그 7영업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그 감사인으로부터 이제 재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재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앵커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 많은 그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유예 기간 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찬가지예요. 뭐 1, 2년간 뭐 상장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거래가 정지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그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없고 네. 피해는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병정 대표님, 김종엽 대표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또 유예 제도가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우리 김종엽 대표님의 총평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방금 우리 김병전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던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 감사인의 책임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네. 감사 잘못해가지고 의견 잘못 때려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회계법인 문 닫게도 생기게 있는 그렇죠. 그런 책임을 묻다 보니까 이제 깐깐해진 거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감사 기간 중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부적정을 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내놓게 된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하면서 기존 회계법인과 재계약 감사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2.5배 이상 든다고 해요. 일반 감사 때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부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 개선 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으로 늘어나니까 어찌됐든 온기 동안 한 기수 동안 뭐 기업의 체질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뭐 대주주를 모신다던가 이럴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될 충분한 좀 기간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한테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서 우리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투자자한테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과거의 통계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그 거절을 받았거나 비적정을 받았던 기업 중에서 의견이 그 개선 기간 이후에 바뀐 기업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간이 좀 늘어나게 되면 의견을 좀 상향받거나 좋은 식으로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율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회생 가능성은 작년에 29%보다는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기다리시는 것이 좀 지루하시겠으나 소생만 한다고 하면 뭐 6개월 내에 판가름이 빨리 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기간을 부여해서 회사가 어떻게든 회생의 노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뭐 세 분이 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올해도 계속해서 상폐가 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답답할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을 좀 먼저 뭐 살펴봐야 된다라든지 우리 나만의 어떤 노하우들이 분명히 대표님들한테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노하우를 한번 공개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가문숙 대표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들이 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뭐 유가증권 시장들은 정기보고서 미제출이라든지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 뭐 관리종목 지정 이내 10일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0억 미만, 또 최근 4개 사업연도 영업이익, 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 그냥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본 잠식 50% 관리 종목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케어젠이라든지 이번에 라이트론이라든지 크루바 하이텍 특히나 한 번씩 이렇게 매년 케어진 같은 정말 튼실한 종목들이 한 번씩 저희를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증권사 직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어떤 통계가 있지 않을까 한번 여기 이것저것 뒤져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100% 퍼펙트하게 맞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꼭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보신다라면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은 이렇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네이버 금융을 보시면 의외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번에 이제 케어젠도 그렇고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셔서 이제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이 분기 보고서의 왼쪽 제 화면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보시면 아래 왼쪽에 보시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분기 보고서를 이제 일단 찾아보세요. 분기 보고서에서 3분기 감사 보고서를 찾으셔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라는 항목을 이렇게 찾으시면 그중에 이 아래로 쭉 보시면 17기는 전기
이제 전기 2017년도이고 16기는 전전기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케어젠 같은 경우는 삼정회계법인에서 계속 받았었죠. 그래서 적정이라고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감사 용역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용역 체결 현황에 보시면 17기에는 삼정회계법인에서 보수를 7,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 소요 시간이 944시간을 회계를 받는 데에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6기 때는 5,900만 원을 지불을 하면서 1,200시간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18기, 그러니까 2018년도 3분기까지에 보시면 보수를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 시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장을 세무서에다가 하지요. 그렇게 되면 가끔 이제 분기마다 뭐 부가세 신고도 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제 해당 회사에다가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 사무실을 바꾸게 된다면 그 회사에다가 1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이랑 뭐 카드 명세표랑 이런 것들을 안 갖다 주겠죠. 왜냐하면 바꿀 거니까 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제출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신기한 건 케어젠이라든지 또 제가 라이트론을 미리 해놨는데 라이트론도 보시면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보시면 20기, 19기에는 보수라든지 수요 시간이 있는데 21기 당분기에는 보수라든지 수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로바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렇게 감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요 3분기 때에 보수라든지 소요 시간을 중간에 분기 보고서에 요 감사인의 감사 의견과 보수된 시간, 소요 시간, 보수액을 지불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의견 거절이 되면 보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내용이 잡혀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지정 감사는 3년마다 한 번 바뀌게 되어 있고요. 외부 감사는 4년마다 한 번 바뀌기 때문에 보통 감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되면 유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들을 확인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꼭 3월 달쯤 되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병정 대표님께 또 질문 계속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어떤 말씀 해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질문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이게 그 전문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이제 사항도 많고 이번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라이트론 문제, 모 정권사에서 아주 성장 잠재력이 아주 좋은 회사로 이제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되었고요. 케어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네. 이제 감 대표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보시면은 매출도 이제 634억 정도 나왔고요. 지난해 영업이익도 365. 현금 배당까지 600억. 사실 이제 현금 배당까지 주는 회사가 이 상장 폐지가 된다. 참 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완전 뒤통수를 맞은 그런 기분인데 우량 기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이 자 일반 투자자들이 자 구분하기가 쉬울 것이냐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서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이거를 이제 매출 채권하고 이제 뭐 재고 자산 등과 관련해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빙을 확보할 수 없다. 제가 들어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네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걸 제가 회계사도 아닌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참 명확하게 그래요. 구분을 짓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 이익을 보고 그 분기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유보율 정도 보고 그래요.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명확하시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감사보고서 지연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는 기업들이 좀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감사보고서 지연만으로도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감사보고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그럼 폭락한 만큼 다시 복귀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 분이나 세 분 중에 아무 분이나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이죠. 김동현 대표님, 네. 이 질문으로 한번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은 네. 그 지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비적정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빠진 부분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분의 2 결국은 정도는? 제출이 적정 의견으로 만약 제출이 조금 지연됐지만 됐다고 하면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회계상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회계법인과의 어떤 의견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거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가지고서 만약 의견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다음 기수에 또 뽀록이 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좋습니다. 그럼 짧게 아까 그 우리 대표님 김동엽 대표님만의 어떤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니면 찾는 방법 굉장히 있으신가요? 단순하고도 그냥 기초적인 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영업 적자가 나면은 관리고 5년 연속이면 퇴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업 적자가 3년 연속으로 되는 기업들은 가급적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이런 그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실 거고 너무 쉬운 얘기지만 경영진이 자주 교체되는 기업들 이건 경영상의 어떤 배임이라든가 횡령과 관련된 얘기들이 항상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고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불성실 공시라든가 시가총액 미달돼서 퇴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단 한 가지 자본 잠식이 50% 이상 되게 되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퇴출이 되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기업들은 극도로 이제 피하셔야 될 거고요. 방금 우리 앵커님이 질문 주셨지만 감사 보고서 지연이 되는 기업들은 뭐 무조건 거의 제가 봐서는 탈출하시는 게 예, 큰 화를 좀 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케어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만 건실하게 회계상으로 보이는 건 제 눈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그냥 천운에 가까운 뭐 그런 결과값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